지난번에 7월 7일에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때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 측에게 소환 조사를 받는 날짜는 한 4-5개 정도로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안 갔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이게 전당대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네. 것이었는데 전대 끝났으면은 다시 이제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하고 다시 좀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뭐 안 가는 이유가 있죠. 음. 뭐 그때도 보면은 우리 총선 전에 보면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회의한다고 또 안 가. 재판 안 가. 그다음에 상임위 있다고 재판 안 가. 그렇죠. 알고 봤더니 상임위도 안 와. 어. 도대체 땡땡이 치는 학생처럼 학교 수업도 안 가고 재판도 안 가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있죠? 그래 이런 네. 불성실한 자세.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어. 자기의 행위와 이런 것을 똑바로 하는 자만이 아니 주변의 사람들을 리드를 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한테 주어진 일조차도 다 불성실히 처리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되며 민주당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대표가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정말 두 쪽 내놓는 정말 빌런 중에 빌런이다. 빌런 저는 중에 그렇게 빌런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소환 조사에 대한 네. 어떤 부분들은 사실 조금 예전부터 좀 기분 나쁜 영역이 있었어요. 기분 나쁘신. 뭐냐면 어. 우리 일반인들은 뭐 고소를 하든 고소를 당하든 네. 가서 경찰에 가서 진술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음. 국회의원들 있죠. 국회의원들은요 대부분 안 갔어요. 아. 예전부터 관례상. 오. 보좌진들이 서면 써가지고 네. 서류 써가지고 그거를 제출해가지고 서류 조사라고 해서 어. 웬만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그 조사받으러 가고 그러지를 않았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도 느낀 건 이건 좀 약간 특혜다. 특혜네요, 진짜. 이건 좀 심각하다. 어. 왜냐하면 이게 누구라도 그게 음. 국회의원이든 뭐 구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아니면 본인이 조사를 하든 받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특혜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그런 특혜들은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어처 없는 고소는 당연히 안 가도 되겠죠. 말도 안 되는 뭐 예, 허위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매번 고소를 당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국회의원이 맨 조사를 받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권익위가 참여를 했고 경기도청이 참여를 한 사건이에요. 일정 정도의 그 카드 내역이 다 분석이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서 조사를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수사의 순리이고 그렇죠. 적법 절차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한데 이조차도 하나의 기일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4개, 5개씩 주고 대표님 바쁘신가요? 이날 오실 수 있나요? 이건 좀 아니다. 너무 특혜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소환 요청 한 2-3번 했는데 거절하잖아요. 체포영장 나와요. 와,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그게 원래 관행이에요. 어. 원래 체포영장 그러라고 나오는 거예요. 2번, 3번만 안 가고 네, 하면. 안 오면 왜냐하면 도주 우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 같은 경우에 도주의 우려는 뭐 없다고 보죠. 뭐 다음 대선 준비하니까 어디 도망가겠냐.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떻게 할 거냐는 있잖아요, 거죠. 증거인멸. 지금 뭐 계속 수사를 미루고 하면서 본인이 그 관련자들 다 이 말맞춤 다 이야기 다 짜맞추고 진술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뒷감당을 하냐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당연히 이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기일을 반드시 지킬 수 조사 기일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방어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방어권이 더 잘 보장돼 있는 게 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시간까지도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건 약간 특권이다. 특혜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원래 김혜경에 대한 그 1심 재판 결과가 13일에 나올 예정이었다가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변론 기회를 또 이제 인정을 해줘가지고 선고 날짜가 또 늦춰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좀 이례적인가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는 선고기일이 연장되거나 음. 변론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왜냐하면 민사라는 것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사법적 권리 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가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어쨌든 이게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한 번 더 할 말이 있어요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형사라는 것은 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증거관계 조사가 이미 검찰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 네. 그렇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라고 이제 피고인 측에 항변 기회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재판을 연기한다. 그런 건 누가 이득을 보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재명 측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득을 보게 해주면서 이재명의 변론 기회를 더 주고 이재명이 변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그리고 짜맞추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그래서 선고 날짜를 늦추기 전에 이번에 한 9월 정도쯤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직전에 김혜경 씨 측에서 의견서를 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뭔가 좀 마지막 또 변론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되고 다 분석이 됐을 건데 뭘 지금 와가지고 하는지. 맞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좀 쉽지 않은 그 결과 이번에 전당대회에 김혜경 씨는 깜짝 또 참석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재밌는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어요. 네네. 예. 그 윤미향과 제가 고향이 똑같다. 윤미향 남해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윤미향은 네. 진짜 대한민국 북한 출신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상은 북한인데 그 고향이 이제 남해라서. 아 정신적 고향이 예, 북한이고. 정신적은 이제 몸의 고향은 이제 남해다. 몸의 고향. 예, 그래서 남해 출신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만나봤죠. 진짜요? 국회가 많이 만나죠. 저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이었잖아요. 저도 윤미향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CGV에서. 영화 보러 왔던가요? 네. 뭐 어떻게 광복절 아니요 그때 이승만 무슨 영화 보러 왔나요? 아니야 그때 무슨 또 뭐 약간 그런 쪽과 관련돼 있는 영화를 또 개봉했더라고요 용산 CGV에서. 어떤 적이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좌파적인 그런 거 뭐 있잖아요. 좌파 영화를 왜 보러 갔죠? 저는 그 딴 거 보러 가고. 딴 거 보러 갔구나. 윤미향이랑 그 이제 예. 떼거지로 단체 예. 관광 와가지고 정말. 가가지고 제가 바로 또 인증샷 하나 남겨서 그랬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시작될 때 저는 이제 의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고 네. 제가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제명 결의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여야 추천목 모든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윤미향은 제명이다라고 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근데도 윤미향은 4년 다 했죠. 이게 국회에 지금 현재 정말 이 저질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제명안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은요 윤리특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얘 잘라라고. 근데 윤리특위가 안 자른 거예요. 그거 왜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들이 똘똘마리로 그게 여야를 불문하고 자기 동료 지키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분명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윤미향을 제명하라고 의결을 100% 만장일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년 내도록 윤미향은 1심, 2심 다 유죄가 났고 그리고 쉼터의 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국회의원 다 챙겨 먹고 세비로 자기 변호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 조선 그거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그 남조선을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욕보이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당시에 이제 제명하려 했을 때 제명했으면 이 사단이 났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많이 축소시켜 놔야 돼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결의하면 그냥 제명되도록 해야 돼요. 제명되도록. 바로 그냥 제명되도록. 여야에서 추천했잖아요. 4명, 4명 추천했죠. 여야가 다 만장일치로 제명하자는데 도대체 누가 반대를 하냐고요. 8명이나 있군요. 그거 다 학식 있는 교수님, 변호사님 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가 났는데도 제명 안 해? 음. 남국이도 제명했잖아요. 근데 음. 끝까지 제명 못했죠? 그 제명 의결했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예요. 아. 윤리심사 왜 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만큼 고도의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영역이 어디 있나요? 일반인들보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들이대야 되겠죠. 그럼요. 그런데 왜 안 들이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나서 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엄격한 윤리심사 기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미향 고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봤는데 이 김혜경과 이재명 부부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 10만 4천 원은 되게 간단한 사건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원지검이 눈에 가시예요. 수원지검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했죠. 그쵸. 차장 또 뭐 그걸 날리고 오만 짓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공공조사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도 민주당이 그 수원지검을 괴롭히니까 수원지검도 살짝 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좀 더 이제 뭐랄까 디테일을 잡고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 혹시라도 이게 또 틈을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뭐 확실하게 그 수사를 맞춰서 잘 기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면 좋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번 정부가 뭐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정부 내에 이재명이라는 빌런을 진짜 사법적 심판대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걸 우리 국민들 원하잖아요. 그걸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가 지금 딜레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저는 되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 빨리 진행해야 어쨌든 된다. 수사도 빨라야 되고 재판도 빨라야 된다.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까지 해가지고 요 얘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